오늘은 공매 낙찰 후에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매가 낙찰이 된 이후에는 당일날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 정도 사이에 내가 낙찰이 되었는지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낙찰과 유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상세 결과를 보면은 낙찰을 했을 때 나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낙찰을 해서 얼마 정도 가격에 입찰을 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유찰이 됐을 때에도 상세 입찰 결과를 보면은 내가 얼마를 냈기에 다른 사람이 얼마를 냈기에 내가 유찰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낙찰이 된 그 날에는 그냥 기분만 좋아하면 돼요. 저도 사실 처음 경매로 아파트 낙찰을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 다음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게 아무 데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 날에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어디에도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검색을 이리저리 해봤는데 사실 당일 날부터 그 약 일주일간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해요. 다만 이 낙찰 당일부터 그 일주일 정도 이후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는 공유 지분일 경우에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자들과 함께 나누어져 있을 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에 이것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한테 이 물건을 100만 원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유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공매의 목적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각 결정 기일 당일에 이제 제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 물건은 저의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공매를 함에 있어서 이 일주일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농취증 발급이에요. 농취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정부24 인터넷에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24에 그 물건이 있는 그 동사무소 일처리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농취증을 먼저 발급을 하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 만약에 농취증이 낙찰이 된 이후에도 발급이 안 되었다, 그러면은 그 낙찰일로부터 매각 결정 기일까지 약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농취증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되는지 정부24에 들어가서 그 각 그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도 확인하면서 전화도 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취증 발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캠코의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연될 경우에는 전화를 한번 주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 발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 기다려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유도리 있게 이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이 언제 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그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농취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농취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조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취증 발급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농취증 발급되면은 어떻게 전달 주세요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주로 뭐 팩스나 이메일 같은 걸로 이제 저는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았던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찰 마감일이 수요일까지여서 월요일에 그 농취증을 발급을 했는데 계속 농취증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낙찰은 목요일 날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그 다음 주까지 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 발급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취증 발급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농취증 발급 신청은 했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지연이 될 경우에 전화만 해달라, 미리 알려만 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실 큰 이슈가 없는 한은 농취증 발급은 웬만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농취증 발급이 지연될 경우에 전화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시간 내에 제출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 입찰 보증금이 날라간다. 이게 아니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이 되면 잔금을 납부를 하고요.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는데 요번에 입찰받은 것도 한번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동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남겨보려고 해요. 낙찰 당일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낙찰 당일에는, 와, 낙찰됐다. 이렇게 딱 기뻐하는 일,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매각 결정 기일까지는 내가 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예를 들어 농취증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발급을 해서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이 없는지 한번 계속 리스트를 살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소유권 이전 신청, 등기 신청, 그러니까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